안녕하세요. 챕터 6 원운동과 뉴턴 법칙을 적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차시 동안 원운동과 뉴턴 법칙을 적용 관련 이론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예제 문제 4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상황은 왜 불가능한가? 그림에서와 같이 질량 M은 4kg인 물체가 각각 길이가 L이 2m인 두 줄에 묶여 수직으로 놓인 기둥에 연결되어 있고 이 두 연결점은 서로 D가 3m인 것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줄에 묶인 물체는 속도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두 줄을 팽팽하게 만들며 수평원을 따라 회전합니다. 기둥은 물체를 따라 회전하기 때문에 줄이 기둥에 감기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다른 행성이라면 가능할까? 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좀 분석해 보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모두 표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이 팽팽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두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모두 양수라는 의미고, 다음 상황이 왜 불가능한가를 묻는다는 것은 이 장력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량 M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모두 표시해 보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mg가 있고, 각각의 줄을 A, B라고 해서 줄 A에 작용하는 장력을 TA라고 해보고 줄 B에 작용하는 장력을 T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적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총 3가지가 되는데 연집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평 방향으로는 그 R자임이 TA 코사인 세타와 TB 코사인 세타의 합인데 이 두 힘의 합이 바로 구심력이 되므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R은 원운동의 반지름인데 여기서는 L 코사인 세타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의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TA 더하기 TB는 R 코사인 세타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부모는 L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1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연직 상태로는 TA 사인 세타가 바로 TB 사인 세타 더하기 MG와 같습니다. 이 역시 양변의 사인 세타로 나누고 장력끼리 묶어보면 TA 마이너스 TB는 사인 세타분의 mg가 됩니다. 이 식을 2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두 장력 TA와 TB와 관련된 방정식 2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하면 되는데, 먼저 1번식과 2번식을 더하게 되면 TB가 소거되면서 2TA는 L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MV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mg가 됩니다. 즉 여기서 양변의 2로 나누면 바로 장력 TA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식을 빼주면 그때는 TA가 소거되면서 이 TB는 L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mg인데 양변의 2를 나눠주면 바로 장력 T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를 한번 다 대입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질량 M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4kg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속도 V는 3m/s입니다. 그리고 줄의 길이는 2m라고 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타가 있는데,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라고 하면 줄의 길이 L분의 2분의 D, 즉 2L분의 D가 됩니다. 문제에서 또 D는 3m를 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타를 계산해 보면 바로 48.6도가 됩니다. 이건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대입해 보면 장력 TA는 46.9N이 되고요. 그 다음에 TB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7N이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의 장력은 당기고 다른 장력은 민다라고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력은 최소값이 0이고 팽팽하다라는 것 자체가 장력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만약 이 상황이 다른 행성에서라면 가능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바로 가능하다라는 건 바로 TA와 TB 모두 양수인 상황이 가능하냐를 묻는 건데 위에 TA와 TB를 보면 TA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지금 항 두 개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TB 같은 경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 TB 자체도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TB를 좀 가져와 보면 2L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MV 제곱이 바로 2 사인 세타분의 MG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정리해보면 양변에 2와 M을 소거할 수 있고 중력가속도 G로 정리해보면 중력가속도 G는 L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V 제곱 사인 세타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V는 3, 세타는 48.6, L에는 2m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 우변 값이 약 7.72 m/s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려면 중력 가속도 g가 7.72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약 9.8 m/s 제곱으로 7.72보다 작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지구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의 중력 가속도는 약 3.71 m/s 제곱입니다. 화성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도 달의 중력 가속도가 약 1.63 m/s 제곱이기 때문에 화성 또는 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차 화물칸의 마찰이 없는 수평한 마루 위에 질량 m이 5kg인 물체가 용설 저울에 연결되어 있고 기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용설 저울의 눈금이 0입니다. 첫 번째,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만약 용설 저울의 눈금이 18N을 가리킨다면 이때 기차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지금 기차의 가속도를 A라고 두면 이때 이 안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도 A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물체와 기차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기차의 가속도를 물어봤지만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풀어보면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분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장력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눈금은 곧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마찰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장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표보면 질량 5kg분의 장력은 18N이므로 계산해보면 가속도가 3.60 m/s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물체의 가속도가 3.6이므로 기차의 가속도도 3.6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기차가 등속도로 운동한다면 용설 저울은 어떤 값을 나타낼까? 등속도라고 하면 가속도가 0을 의미합니다. 물체를 봤을 때 물체 역시도 그러면 가속도가 0인 운동, 등속도로 운동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바로 다른 외력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체에 작용할 수 있는 외력은 장력밖에 없으므로 즉 장력 자체가 바로 0이 되어야 한다. 즉 용설저울의 눈금 역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기차 안 그리고 네 번째가 기차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설명하는 것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세 번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즉 기차 안 관찰자 같은 경우는 기차가 지금 가속 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좌표계를 우리는 비관성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관성계는 이러한 계가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계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도입해서 뉴턴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 말은 물체, 질량 m의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장력 T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으로 돼서 물체가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관찰하기 때문에 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로 관성력을 도입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차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차 밖 관찰자는 지면에 있으므로 우린 그 관성계 좌표계를 바로 관성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성계는 관성력을 도입하지 않고 뉴턴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장력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 물체는 바로 가속도 m분의 t라고 하는 가속도로 운동하게 되고 바깥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m분의 t라는 가속도 그리고 기차 역시도 동일한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크기가 작고 질량이 3g인 구형 구슬을 점성이 있는 액체 속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t = 0인 순간에 놓습니다. 이의 종단 속력이 2cm/s로 측정된다면 첫 번째, 이러한 저항 계수 B, 그리고 두 번째, 속력이 0.632 Vt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세 번째, 종단 속력에 다다를 때 저항력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종단 속력이 2cm/s라고 하면 이게 꽤나 좀 천천히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저항력 중에서도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이론 시간에 배웠던 Vt는 B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인데 이때 시간 상수 타우는 B분의 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상수 B를 물어보고 있는데 종단 속력을 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단 속력은 B분의 mg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B로 정리하면 종단 속력분의 m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대로 2cm/s 분의 질량은 3g 곱하기 9.8m/s 제곱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센티미터와 그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좀 차원을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즉 2cm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s를 넣고요. 3g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곱하기 9.8 미터/s 제곱, 이걸 계산기를 좀 넣어서 해보면 1.47 뉴턴 곱하기 세컨드 퍼 미터,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인 저항 계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력이 0.632 Vt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종단 속력의 63.2%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바로 시간 상수 타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 그 식에서 보면 시간이 타우일 때가 바로 종단 속도 곱하기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에서 여기 t에 타우를 대입하면 vt에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타우가 되는데 이게 곧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리고 이론 시간에서 배웠지만 2의 마이너스 1승이 약 0.368이고 그래서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0.632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0.632 V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곧 시간 상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시간 상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지만 바로 B분의 M이 됩니다. 문제에서 B를 앞에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1.47 분의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질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이때 시간 상수 타우는 약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종단 속력에 다다를 때 저항력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저항력의 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BV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종단 속력과 바로 요 B, 문제에서는 B는 1.47 계산한 게 있고 여기서는 종단 속력이
cm/s라고 했으니까 이걸 각각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 종단 속력에 다다르게 되면 이러한 저항력과 물체의 무게가 크기가 같게 되어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이 mg-bv인데 이 mg-bv가 ma라는 운동 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하지만 여기선 종단 속력이 다다른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의미이므로 mg와 bv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b와 v를 곱해서 구해도 되지만 물체의 무게를 구하는 게 좀 더 간단하므로 질량에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을 곱하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계산해 보면 2.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이 바로 세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질량 m1인 4kg인 물체가 질량 m2 3kg인 물체와 길이 l이 0.5m인 줄 1로 함께 묶여 있고 그려보면 m1 있고 m2가 있는데 줄의 길이가 l인 줄 1로 이렇게 묶여 있고 이는 다시 같은 종류의 길이의 줄 2에 묶여 줄 1, 줄 2 길이는 동일하고 묶여서 연직으로 놓인 원에 따라 함께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전 운동을 하는 동안 두 줄은 항상 같은 방향에 놓입니다. 원 운동의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를 때 m2의 속력이 4m/s라면 이 순간 줄 1과 두 번째 줄 2에 가해지는 장력의 크기를 한번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1에 작용하는 R자임을 다 표시를 좀 해보면 줄 1은 장력을 우리가 T1, 줄 2의 장력을 T2라고 한번 적어보면 M1에는 바로 아랫방향으로 장력 그리고 바로 물체 무게 M1G가 바로 이 물체 작용 R자임이 되면서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심력 공식 R1분의 M1 V1의 제곱이라 쓸 수 있는데 이때 V1은 EV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4m/s를 일단 기호로 V로 적어두면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길이가 지금 2배인 곳에서 항상 같은 방향에 놓인다고 했으니까 속력은 EV가 되겠고 이때 R1 같은 경우도 EL이라고 해서 바로 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 2번에 대해서 적어보면 물체 2는 아랫방향으로 장력 T2가 있고 윗방향으로 장력이니까 마이너스 T1 그리고 물체 무게 M2G가 물체 연직 방향으로 R자임이 되고 이게 곧 물체의 구심력이 되니까 R2분의 M2 V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V2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4를 나중에 대입하면 되겠고요. 이때 R2는 본래 길이 L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0.5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숫자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T1과 T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T1은 2L분의 M1 그 다음에 2V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M1G가 됩니다. 숫자를 좀 대입해 보면 길이 같은 L은 지금 0.5m라고 했고 질량 M1은 4kg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4니까 2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8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계산 과정 조금 생략하고 답을 적어보면 약 217N이 됩니다. 이어서 T2를 한번 계산해보면 T2는 R2 대신에 L분의 M2V의 제곱 더하기 T1 마이너스 M2G로 적을 수 있는데 숫자를 조금 적어보면 L 대신에 0.5m 그 다음에 질량 M2는 3kg 속도가 4의 제곱 플러스 앞에 구했던 217N 마이너스 M2는 3 곱하기 9.8이 됩니다. 이 역시도 계산기를 이용해서 좀 대입해보면 T2는 약 283N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력 1과 장력 2의 크기를 구했고 세 번째, 회전 속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두 줄 가운데 어떤 줄이 먼저 끊어지는가 라는 것은 결국 T1과 T2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를 물어보는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먼저 앞에서 풀었지만 T1과 T2를 비교해보면 T2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줄 2가 먼저 끊어지게 된다는 건데
여기 T2와 T1 관련된 이 관계식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M2G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 대입하면 상수 처리, 즉 3 곱하기 9.8인데 여기 우변에 R2분의 M2 V2의 제곱에서 여기서 회전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건 V2가 더 커진다라는 내용이고, 그 말은 좀 우변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면 T2-T1은 R2분의 M2 V2의 제곱 마이너스 M2G인데, 먼저 문제에서 V2에 지금 이미 4를 넣었을 때도 이게 0보다 큰 값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T2가 T1보다 더 큰 결과를 얻었는데, 만약 속력이 더 빨라진다 라고 하면 이때 V2는 더 커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더욱이 바로 T2-T1이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T2가 T1보다 더 크니까 만약 두 줄 중에 어떤 줄이 끊어진다 라고 하면 줄 2가 먼저 끊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계열 에너지 단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